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 지사가 어제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이 곧 하원을 통과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당분간 이민자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WHO는 미국에 감춘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뮬러스 체계 발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재원이 일찍 고갈된 것은 은행의 이익 챙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자재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라온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25,985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여 확진자 수가 81만 8,74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5,318명, 완치 환자는 82,923명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9개 지역의 확진자의 수 합계가 5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재원이 고갈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추가적 경기 부양 대책에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상원의 승인을 받은 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하원을 통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의 내용을 보면 총 지원 금액은 4,500억 달러로서 이 중 3,000억 달러가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500억 달러가 긴급 재난 대출을 위한 EIDL 프로그램에, 750억 달러가 병원 지원에, 250억 달러가 바이러스 검사 확대 비용에 할당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가 부양안은 스몰 비즈니스와 병원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확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해온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주정부 간 지원금 분배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다음 경기 부양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경기 부양안은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스티뮬러스 책 지급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오류나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서 담당 은행들이 보여준 권한 남용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자를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월요일인 그제 트위터를 통하여 이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규 영주권과 노무비자의 공식적인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며칠 내에 내려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 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어떠한 정보도 감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이처럼 발표한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중국 편을 드느라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국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WHO가 항상 미국의 CD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CDC 직원들이 WHO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BS 보도에 의하면 재무부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스티뮬러스 체계 발송을 이미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며칠 내로 스티뮬러스 책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더 빨리 받기를 원하면 Get My Payment 앱을 다운받아 사인업을 한 후 은행구자 정보를 등록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미 약 8천만 명의 은행구자로 송금했으며 메일을 통해 책을 받는 사람은 약 7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현물이 아닌 선물 거래이긴 하지만 원유 회사가 원유 구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받기는커녕 웃돈을 지급하며 원유를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원유 저장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5월 인도분 원유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어제로 다가오면서 대부분 5월 인도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원유 현물 시장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브렌트유의 가격이 25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인 지난 1월 6일 기록했던 배럴당 68달러 91센트와 비교하면 36% 수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에 합의하였음에도 이러한 급락세가 계속되는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경제 활동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하여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6일 SBA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의 재원이 고갈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주말 이 대출을 담당하던 은행들은 이 대출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3,49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이 대출을 승인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추측했던 바와 같이 담당 은행들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대출을 우선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담당 은행들은 업무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자의 대출을 우선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SBA는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대형 은행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맞아 모두 고통받고 있을 때 이들 대형 은행들은 수익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기업 윤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미국 내 식자재 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자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목축업, 식자재 가공업 그리고 그로서리 스토어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봉쇄로 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육류, 우유, 채소류 등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장과 목장에서는 식자재 출하를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생산자들이 농작물을 그대로 밭에서 갈아엎거나 우유를 구덩이 같은 곳에 펌프하여 버리는 광경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과 목축업의 타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식자재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분야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공업체는 종업원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종업원이 집단으로 감염돼 가동을 중단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공시설의 가동률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식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식자재 가공회사인 스미스필드의 예를 보면 사우스 다코다에 있는 공장에서 지난 4월 12일 518명의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돼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 바 있으며 미조리와 위스콘신에 있는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자 무료 급식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무료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은 급증하였으나 오히려 식자재 공급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공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먼저 농장과 목장에서 예전처럼 생산물을 출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목축업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190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은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입니다. 무료 급식소마저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굶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무료 급식소 지원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용직 노동자나 실업자가 많은 중남미에서는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 봉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모든 시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시기인 만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요구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